산이 부른다. 태행산맥이야 거기 가면 뭔가 있을 거다. 노약사의 말은 희미했지만 윤서아의 귀에는 또렷했다. 추윤각을 떠나던 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소연이 손을 흔들었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다. 장철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문 앞에 서서 떠나는 그를 지켜봤을 뿐이다. 끝없는 길을 걷고 또 걸었다. 하루 종일 해가 뜨고 질 때까지. 발에 물집이 잡혔고 어깨가 쑤셨지만 멈추지 않았다. 밤에는 길가에서 잠을 청했고 돌 위에 등을 기대고 하늘의 별을 세며 눈을 감았다. 닷새째 되던 날 그는 처음으로 산을 보았다. 수평선 끝에 솟아오른 거대한 봉우리들. 구름이 산허리를 휘감고 있었고 정상은 하늘에 닿을 듯 높았다. 태행산맥이었다. 저 깊은 곳 어딘가에 노약사가 말한 폐사가 있다고 했다. 정말 있을까? 윤서아는 중얼거렸다. 확신은 없었다. 노약사의 말은 소문에 불과했다. 천운이니 하룻밤에 고수가 되었다느니 하는 이야기는 강호에 흔했다. 대부분은 헛소문이었다. 하지만 윤서아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가는 수밖에. 그는 다시 걸었다. 사흘 후 그는 산 입구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산에 들어간다고? 미쳤나? 거기는 짐승이 득실거린다고. 호랑이도 나온다던데. 길도 없어서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 윤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을에서 걸량을 조금 사고 물통을 채우고 밧줄 한 뭉치를 샀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산으로 들어갔다. 산속. 산은 생각보다 험했고 길은 금방 사라졌다. 사람이 다닌 흔적은 처음 반나절까지만 남아있었고 그 이후로는 짐승들의 발자국만이 흙을 밟았다. 윤서아는 나무를 붙잡고 바위를 타넘고 덤불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첫날 밤 그는 늑대 울음소리를 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울부짖음. 윤서아는 나무 위로 올라가 밤을 보냈다. 불을 피우지 않았다. 불빛이 짐승을 부를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나뭇가지에 등을 기대고 칼을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았다. 둘째 날 비가 내렸다.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는 순식간에 옷을 적셨고 시야가 흐려졌고 땅은 질척해졌다. 윤서아는 미끄러지며 넘어졌다. 손바닥이 까지고 무릎에서 피가 났다.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아직 멀었어. 셋째 날 계곡을 만났다. 깊고 좁은 계곡이었다. 물소리가 요란했다. 건너가려면 바위를 타고 건너야 했다. 윤서아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바위에 발을 디뎠다. 거센 물살 때문에 한번 미끄러지면 그대로 떠내려갈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건넜다. 한 걸음 한 걸음. 중간쯤 갔을 때 발이 미끄러졌다. 윤서아는 재빨리 손을 뻗어 바위를 붙잡았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 하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죽을 순 없어.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나머지 거리를 건넜다. 넷째 날 그는 절벽을 만났다.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절벽. 올라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었다. 윤서아는 절벽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안개 때문에 바닥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난 지붕 하나가 보였다. 저건 윤서아의 심장이 뛰었다. 폐사였다. 그는 밧줄을 꺼냈다. 근처 나무에 단단히 묶고 절벽 아래로 내려보냈다. 밧줄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윤서아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밧줄을 잡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밧줄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계속 내려갔다. 한 뼘 한 뼘. 절벽의 바위가 얼굴을 스쳤다. 발이 허공을 찼다. 얼마나 내려갔을까? 마침내 윤서아의 발이 땅에 닿았다. 그는 밧줄을 놓고 주저앉았다. 손은 피투성이었고 팔은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도착했어. 폐사, 그 첫 발. 폐사는 고요했다. 정문은 반쯤 무너져 있었다. 나무 문짝은 썩어서 땅에 널브러져 있었고 기둥에는 이끼가 온통 덮여 있었다.
윤서아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이 밟은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잡초만 무성했다. 돌 사이로 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석등은 쓰러져 있었다. 여기 언제 버려진 거야? 윤서아는 중얼거렸다. 본전으로 다가갔다. 문은 닫혀 있었다. 윤서아가 문을 밀자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먼지가 피어올랐다. 그는 코를 막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어두웠다. 창문은 모두 막혀 있었고 햇빛은 문틈으로만 새어 들어왔다. 윤서아는 눈이 어둠에 적응할 때까지 기다렸다. 천천히 윤곽이 드러났다. 재단이 보였다. 하지만 불상은 없었고 자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벽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색이 바래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검을 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무승들이었나? 윤서아는 그림 앞에 섰다. 그림 속 승려들은 모두 검을 들고 있었다. 어떤 이는 공중에 떠 있었고 어떤 이는 땅을 가르고 있었다. 무공을 익힌 승려들. 이곳은 그들의 사찰이었다. 그럼 무공 비급이 남아있을지도. 윤서아의 가슴이 뛰었다. 그는 본전을 나와 다른 건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요사체는 텅 비어 있었다. 선방도 마찬가지였다. 주방에는 깨진 항아리들만 남아 있었고 창고는 무너져 있었다. 윤서아는 하나하나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는 후원으로 향했다. 후원은 본전 뒤편에 있었고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가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윤서아는 숲을 헤치며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숲 깊은 곳에 작은 건물 하나. 지붕은 온전했고 벽도 무너지지 않았다. 다른 건물들과는 달랐다. 윤서아는 가까이 다가갔다. 문 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장경각. 경전을 보관하는 곳. 윤서아는 문을 밀었다. 문은 무거웠지만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힘을 주어 문을 열었다. 안에는 서가가 줄지어 서 있었다. 그리고 서가 위에는 책들이 가득했다. 윤서아는 숨을 죽이고 서가에 다가갔다. 책들이 낡아 표지는 색이 발해 있었고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 한 권을 꺼냈다. 펼쳐보니 글자가 흐릿했다. 습기와 벌레가 책을 망가뜨린 것이다. 안 돼. 윤서아는 다른 책들을 확인했다. 대부분 비슷했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다. 그는 점점 초조해졌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럴 수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가를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다. 위쪽 서가, 아래쪽 서가, 구석에 쌓인 책들까지. 먼지를 뒤집었으며 그는 계속 찾았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서가 가장 안쪽 벽에 박힌 작은 석함. 석함은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다. 윤서아는 돌을 들어 석함을 쳤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석함의 뚜껑이 갈라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안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는 낡았지만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멀쩡했다. 윤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꺼냈다. 표지엔 무영신법이라고 쓰여 있었다. 윤서아는 책을 펼쳤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무영이란 그림자가 없다는 뜻이다. 그림자가 없으려면 빛을 피해야 하고 빛을 피하려면 스스로 어둠이 되어야 한다. 이 신법은 내공을 감추고 기척을 지우고 존재를 숨기는 법을 가르친다. 윤서아는 다음 장을 넘겼다. 제1층 무성 소리를 없앤다. 호흡에서 시작한다. 숨을 쉬되 소리가 나지 않게 하라. 들이마시되 바람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내쉬되 기척이 느껴지지 않게 하라. 이것이 무영의 첫걸음이다. 윤서아는 책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청석 노인이 가르쳐준 기초가 떠올랐다. 호흡법, 내공 운용, 경맥의 흐름. 그것들이 이 신법의 바탕이 되었다. 할 수 있어. 그는 중얼거렸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윤서아는 책을 품에 안고 선방으로 돌아갔다. 불을 피우고 책을 펼쳐놓고 밤새 읽었다. 무영신법은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제1층 무성 소리를 없앤다.
제2층 무형 형체를 숨긴다. 제3층 무존 존재를 지운다. 각 층마다 수련법이 적혀 있었다. 호흡법, 내공 운용법, 몸을 움직이는 법. 윤서아는 글자 하나하나를 되새기며 읽었다. 새벽이 밝았을 때 그는 결심했다. 여기서 수련하자. 윤서아는 폐사에 머물기로 했다. 선방 하나를 정리하고 잠자리를 만들었다. 근처 계곡에서 물을 길어왔다. 산에서 나물과 열매를 구했다. 토끼를 잡아 구워 먹기도 했다. 그리고 낮에는 수련했다. 첫날 그는 무성부터 시작했다. 마당 한가운데 앉았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다. 천천히 깊게. 그리고 내쉬었다. 역시 천천히 고르게. 소리가 나지 않게. 하지만 쉽지 않았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코로 바람소리가 났다. 내쉴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조심해도 소리가 났다. 이게 되나? 윤서아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다. 하루 종일 앉아서 호흡만 했다. 들숨과 날숨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몇 번만 해도 어지러웠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틀째 조금 나아졌다. 호흡이 조금 더 고요해졌다. 소리가 작아졌다. 셋째 날 더 나아졌다. 넷째 날 윤서아는 처음으로 내기라는 것을 느꼈다. 단전에서 뭔가가 움직였다. 따뜻하고 미세한 기운. 윤서아는 눈을 감은 채 그것을 따라갔다. 기운은 천천히 경맥을 따라 흘렀다. 단전에서 시작해 가슴으로 어깨로 팔로. 이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청성 노인이 말한 내공. 윤서아는 그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아직 약했다. 실처럼 가늘었지만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계속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내기는 한 바퀴를 돌았다. 단전에서 시작해 몸을 한 바퀴 돌아 다시 단전으로 돌아왔다. 그것을 바로 소주천이었다. 2주일이 지났을 때 내기는 끊기지 않고 계속 순환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윤서아는 무성 제1층을 완성했다. 이제 그의 호흡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숨을 쉬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귀를 바짝 대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다음은 무형이야. 그림자처럼. 무형은 움직임의 기술이었다. 단순히 호흡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도 기척을 지우는 것. 윤서아는 무형심법 책을 다시 펼쳤다. 물이 흐르듯 걸어라. 바람이 지나가듯 움직여라. 발을 디디대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몸을 움직이되 기척이 느껴지지 않게 하라. 윤서아는 마당에 나갔다. 첫걸음을 내디뎠다. 바스락. 낙엽이 밟혔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발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놓았다. 하지만 역시 소리가 났다. 이건 더 어렵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그는 마당을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딜 때 무게중심을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발바닥의 어느 부분을 먼저 땅에 닿게 해야 하는지, 무릎을 어떻게 구부려야 하는지. 하나하나 시도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윤서아는 마당을 가로지르며 소리를 거의 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완벽하지 못했다. 가끔 자갈이 구르는 소리가 났고 때로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완벽하지 않아. 그는 계속 연습했다. 2주일이 지났을 때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날 밤 윤서아는 마당을 걷고 있었다. 달빛이 희미했다. 그는 무성호흡을 유지한 채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깨달았다. 내공을 발에 실어야 해. 무형은 단순히 조심스럽게 걷는 것이 아니었다. 내공을 운용해 몸을 가볍게 만드는 것. 윤서아는 단전의 기운을 다리로 보냈다. 발바닥으로 발끝으로. 그리고 한 걸음 내디뎠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윤서아는 눈을 크게 떴다. 다시 한 걸음. 역시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는 계속 걸었다. 마당을 가로지르고 돌계단을 올라가고 본전 주위를 돌았다. 단 한 번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됐어. 그는 웃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윤서아는 무형 제2층을 완성했다.
이제 그는 소리 없이 움직일 수 있었다. 달리고 뛰고 돌을 타넘어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는 진정으로 그림자가 되었다. 늑대와의 조우. 석 달째 되던 날 밤. 윤서아는 선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무성호흡을 유지한 채 얕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때 무언가가 그를 깨웠다. 기척. 윤서아는 눈을 떴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가 가까이 있음이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다. 달빛 아래 마당에 그림자가 하나 있었다. 늑대였다. 큰 늑대 한 마리가 마당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코를 땅에 대고 냄새를 맡고 있었다. 윤서아는 숨을 죽였다. 무성호흡을 유지하며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늑대는 본전 쪽으로 갔다가 요사채 쪽으로 갔다가 다시 마당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선방 쪽을 향해 걸어왔다. 윤서아의 심장이 빨라졌다. 하지만 그는 호흡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무형. 그는 책에서 배운 대로 기척을 완전히 지웠다. 늑대가 선방 앞에 멈췄다.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봤다. 윤서아와 눈이 마주쳤다. 노란 눈동자가 달빛에 반짝였다. 순간이 길게 느껴졌다. 늑대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 숲속으로 사라졌다. 윤서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못 봤어. 날 못 봤어. 그는 중얼거렸다. 무형심법이 통했다. 늑대조차 그를 알아채지 못했다. 윤서아는 창가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다. 이제 정말 되는 거야. 다음 날부터 윤서아는 수련 방식을 바꿨다. 낮에는 폐사 밖으로 나갔다. 산속을 돌아다니며 짐승들 사이를 걸었다. 무성과 무형을 유지한 채 그는 사슴 옆을 지나고 또 토끼 앞을 지나갔다. 심지어 멧돼지 옆을 지나치기도 했다. 짐승들은 그를 눈치채지 못했다. 다음은 무존이야. 넉 달째 되던 날 그들이 왔다. 윤서아는 후원에서 수련 중이었다. 무존 제3층. 존재 자체를 지우는 단계. 그는 눈을 감고 내공을 온몸에 퍼뜨렸다. 기척을 지우고 소리를 없애고 심지어 체온까지 낮췄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여러 명. 윤서아는 눈을 떴다. 그는 재빨리 대나무 숲속으로 숨었다. 무형심법을 최대한 발휘하며 그는 기척을 완전히 지웠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이 폐사를 수색하라. 낮고 차가운 목소리. 윤서아는 그 목소리를 알았다. 혈령. 혈사로 추적 조장. 네. 여러 목소리가 대답했다. 발소리가 흩어졌다. 그들은 본전으로 요사채로 선방으로 흩어져 들어갔다. 윤서아는 대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움직이지 않았다. 한 명이 후원으로 왔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다. 얼굴을 가린 날카로운 눈빛. 그는 대나무 숲을 훑어봤다. 시선이 윤서아가 숨은 곳을 스쳤다. 윤서아는 숨을 완전히 멈췄다. 남자는 한동안 서 있다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다. 여기도 없습니다. 장경각도 확인하라. 혈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장경각. 무형심법이 있던 곳. 만약 그들이 그걸 발견한다면. 그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대나무 숲을 빠져나와 건물 그늘로 숨었다. 장경각 쪽을 바라봤다. 2명의 혈사로 추적 조원이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이 나왔다. 오래된 경전들 뿐입니다. 대부분 썩었습니다. 그럼 됐다. 철수한다. 혈령의 명령이 떨어졌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윤서아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장경각으로 갔다. 서가가 뒤집혀 있었고 책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다. 하지만 석함은 그대로였다. 그들은 석함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윤서아는 무형심법 책을 꺼냈다. 온전했다. 다행이야. 하지만 그는 이제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혈사루가 한 번 왔으면 또 올 수 있었다. 떠나야 해.
그날 밤 윤서아는 짐을 쌌다. 무형신법 비급과 걸량, 물통, 그리고 청성 노인의 검. 그는 선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넉 달 동안 그는 이곳에서 완전히 다른 경지에 올랐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고마웠어. 그는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새벽 윤서아는 폐사를 떠났다. 절벽을 오르는 데는 하루가 걸렸다. 밧줄을 타고 올라가며 그는 아래를 내려다봤다. 폐사가 점점 작아졌다. 안개가 다시 그곳을 감쌌다.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산을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쉬웠다. 길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흘 후 그는 산 입구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다. 살아 돌아왔네. 믿을 수가 없어. 산에 들어간 사람은 다 죽는다던데. 윤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아침 떠났다. 어디로 갈까? 그는 생각했다. 무형신법을 익혔다. 제1층 무성, 제2층 무형, 제3층 무존까지. 이제 그는 혈사루로부터 숨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해. 무형신법은 숨는 기술이었다. 도망치고 피하는 기술. 하지만 윤서아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상이었다. 이기는 기술, 죽이는 기술, 복수하는 기술.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그는 걸으며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떠올렸다. 백무진. 추윤각에서 봤던 백일검수. 그의 검법은 아름다웠다. 빠르고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그 사람을 찾아볼까? 하지만 백무진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방랑 무인이었다. 강호를 떠돌며 사는 사람. 일단 강호로 가자. 윤서아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만 치지 않기로. 강호로 들어가 무공을 배우고 힘을 키우고 혈사루를 찾아가기로.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태양이 그의 앞을 비췄다. 산 아래 멀리 마을의 윤곽이 보였다. 그리고 그 너머 강호가 펼쳐져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중얼거리며 걸었다. 그림자는 이제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